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제 큰 위기들이 오면은 안전자산 우르르 몰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국 국채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단기적으로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가긴 해야 됩니다. 채권을. 네, 그리고 돈을 많이 찍어내는 시장에서는 결국은 실물 자산이고 이제 아마도 찍어내기 어려운 자산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금, 은, 비트코인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 채권, 금, 은을 4, 2, 4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4, 2, 4 정도. 네. 굳이 고르라면은 이제 금보다는 은이고요. 은이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강한국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항상 이제 자산 배분의 중요성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어떻게 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니까 지금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지금 대출 규제를 딱 이제 맞아버리니까 집 살려다가 못 산 분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 살면서 원래 집 살려고만 한 3, 4억 들고 있었던 거. 그거잖아요. 뭐 하지? 뭐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한 1억이라고 그냥 가정하면 이거에 지금 가장 적절한 자산 배분은 뭔가요? 지금 정도에서의. 자산 배분. 미국에 얼마, 뭐 한국에 얼마. 그 부동산 일단 빠진 거죠, 강제로. 뭐 부동산 그죠? 빠졌다고 치고.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그 주식, 채권, 실물 자산이 늘 3콤보이고 거기 내에서 이제 국내와 해외 그 분산이 2콤보이거든요. 그거를 무조건 같이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채권의 가치가 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큰 위기들이 오면은 안전자산 우르르 몰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국 국채가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미래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가긴 해야 됩니다. 채권을. 네, 그리고 이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는 시장에서는 결국은 실물 자산이고 이제 아마도 찍어내기 어려운 자산이 이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금, 은, 비트코인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굳이 고르라면은 이제 금보다는 은이고요. 은과 비트코인 배틀에서 누가 이길지 잘 모르겠어요. 은이 지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책방에 가봤는데 코인 책은 꽤 많거든요. 부동산 책은 더 많고. 근데 금 관련된 책이 이제 국내 저자 1명, 해외 저자 2명 정도 있고 은은 빵구원이에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근데 금이 사실 시가총액이 비트코인보다 아직도 한 5배, 10배 되거든요. 은도 거의 비트코인과 비슷한 거. 근데 관심이 진짜 너무 없더라고요. 근데 은은 저평가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계속 저평가 상태로 그냥 가격이 지금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하고 좀 괴리감이 좀 느껴지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근데 상식적으로 설명이 진짜 전혀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가격이 90대 1이거든요. 금 1kg로 은 90kg를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 생산량은 한 7대 1에서 8대 1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계속 15대 1로 갔었거든요. 이 둘이 근데 이제 언젠가부터는 이제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금이 비트코인이고 은이 알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 투자는 순전 투자용이거든요. 중앙은행도 그렇고 주얼리 같은 경우는 사실 다 투자용인데 근데 은 같은 경우는 산업 수요가 절반이고 그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핫한 그 혁신 산업은 다 은을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면 전도율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리보다 훨씬 빠른데 구리가 싸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전단 산업은 다 은이 필요로 해요. 그래서 수요도 이제 미친 듯이 늘고 있고 공급은 둘 다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90대 1은 제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단순히 계산하면 한 6, 7배 더 올라가야 되는데 평년의 어떤 그런 전환비를 보면은 그렇죠. 1870년 전까지는 무조건 15대 1이었는데 그 후에는 이제 금은 돈이고 은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이가 좀 나긴 났어요. 근데 그거를 감안해도 뭐 최근 몇십 년 보면 그래도 한 40에서 60 언저리 움직였거든요. 지금 90이야. 뭐 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산 저장 수단으로 금이 더 각광받아서 약간 좀 뭐 고평가이긴 하지만 모두가 그걸 인정하면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걸로 점점 벌어진 게 아닐까요?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젠가부터 금, 은이 둘 다 돈이었는데 이제 금만 이제 돈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옛날에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산업 수요라는 거는 금이 또 없죠, 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에 굳이 자산을 저장을 해야 되냐.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낮아진 거 아닐까? 아니면 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한마디로 이제 실제로 쓸모도 있고 투자 이제 그 자산을 쓸 수도 있고 반반. 근데 그 수요가 엄청 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그리고 그 금, 은 공급은 그 비트코인 채굴처럼 신규 공급을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제 ESG 문제도 있고 이제 그 저도 딴 책을 대충 보니까 이제 일단
그 땅을 따서 사야 되는데 그 문제부터 생기고 그리고 강산을 또 만든다고 하면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 전부 다 들고 일어나고 근데 막 그리고 그 국가도 설득을 해야 되고 이게 엄청 어려운 거죠 다. 그래서 이게 결론 최소 10년 걸린다. 그러면 금, 은, 비트코인은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가고, 예, 그 찍을 수 없는 놈들 채권으로 또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식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개도국과 선진국을 나눠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도국과 선진국 주식도 길게 보면은 좀 다르게 가요.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근데 그 선진국의 대표 주자는 당연히 미국이고 이제 이쪽은 사실 중국이죠. 예, 근데 이제 중국 하기 싫으면 한국으로 가는 거죠. 예. 중국과 한국 두 개를 비교한다면은.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이 더 낫긴 낫겠죠 당연히 근데. 예, 아니 뭐 주식 뭐 돈에 뭐 국경이 거기 있으니까. 깡패들이니까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냥 중국, 한국 다. 네. 중국도. 예. 그럼 중국도 이제 지수에 투자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도 지수죠. 예, 거기 잘 모르니까. 네. 그럼 중국과 뭐 한국 정도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해서 이제 좀 분리를 한다. 뭐 심지어 저는 일본, EU, 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다 있긴 있어요. 다 쪼개놓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 뭐 글로벌하게 다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본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산 배분이죠 한마디로 그냥. 네. 아니 근데 이게 또 여기서 까먹고 여기서 벌면 또 똔똔되면 의미가 없는 거니. 그렇죠. 그러나 그 여기서 까먹고 이거 못 보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그 어디선가 뭔가 버는 거 생기죠. 네. 배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에 대한 배분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금이랑 부동산 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 채권 그 금은을 4, 2, 4 정도가 어떨까 싶어요. 4, 2, 4 정도. 네. 왜냐면 이제 채권 특히 이제 미국 채권 투자를 막 1, 2년 전부터 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다들 상황이 안 좋아요. 예. 근데 그러다가 또 근데 갑자기 그 이제 한 방에 주식이 날아가고 채권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꼭 그런 사람들이 팔 때 그렇게 돼요, 이게. 예. 정말 이게 시장의 악마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채권은 결국에는 뭐 한번 불황에 베팅하는 거죠. 그렇죠. 불황이 한번 제대로 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 금리 인하와 불황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불황이 오니까 금리 인하가 착 되면서 갑자기 채권이 이제 폭발하는. 그렇죠. 사실 이게 맞출 수만 있으면 채권 투자가 최고인데. 그러니까 자산 배분을 한 이유가 우리가 이걸 제대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맞추면 자산 배분을 왜 해요? 그 주식 사면 되는 거지. 그 코인 사면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들 주식이 다 빠지고 실물 자산 다 폭락하고 있는데 채권만 고고하게 올라가서 그걸로 이제 또 딴 거 사면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이게 당장 내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나는지도 중요하지만 폭락장 때 내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려고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 국채가 확실한 거 아닌가? 금리를 낮추려고 계속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국 국채. 그래서 한국 국채도 사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미국 둘 다. 네. 근데 미국은 지금 금리를 잘 안 내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지금까지 버티고 있네요. 어제도 버텨다닌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어쨌든 저기도 낮출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그렇죠. 네네.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발행되면은 국채 금리는 무조건 좋죠. 금리를 안 내려도 기준금리 안 내려도 국채 가격 그 이자는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채 가격이 오르니까 이자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많이 될 거를 베팅하시는 분들은 미국 국채를 사놔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그런 건 있죠. 이제 일단 이게 엄청 남발될 거거든요. 근데 국채에 달러로 보면은 오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거 자체의 가치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래서 거기에 뭐 큰 자산을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채권에 너무 많이 넣지 마라.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금은 비트코인 정도에 한 40% 얘기를 하셨는데 금은 지금 좀 비싼 거 아닌가요? 금? 아니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금의 내재 가치를 제가 어떤 식으로 한번 측정을 해봤냐 하면은 이게 1971년까지는 우리가 다 근본이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금과 지금 돌아다니는 화폐의 수를 비교해가지고 이제 나눠봤는데 그렇게 하면 한 10,000에서 15,000불 정도 나와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은 3,400불이니까 아직은 좀 갈 데가 많이 남아 있죠. 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금은 아직 훨씬 더 많이 가야 된다. 뭐 그렇죠. 네네. 근데 그게 뭐 종이금이나 뭐 아니면 무슨 뭐 그런 뭐 선물 시장 이런 데서 너무 뭐 말도 안 되게 많이 풀려 있어서 실제 가치만큼 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죠. 네. 금 근데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그러면 그냥 단순히 아니요 이게 근데 피로감으로 이게 보통 그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한 번 오면은 지금 겨우 2배밖에 안 올랐거든요, 사실. 2배에서 2배 반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는 택도 없어요, 사실. 무조건 5배, 10배니까 한 번 가면. 5배 지금 가니까.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미국이 이제 시스템은 구했지만 달러 가치가 팍팍 떨어질 거는 그것도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몇천 년 전부터 진짜 돈으로 의식하는 그 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돈이 많이 쏠리고. 아직은
주된 어쨌든 자산은 금이잖아요. 비트코인보다는 두 그렇죠, 개를 맞아요, 비교한다고 맞아요. 하면. 네,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이제 제도권에서는 금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꼭 그렇지도 않죠.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을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이 처음 설계부터 그러니까 금과 비슷하게 가는데 저거보다 좀 더 잘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네. 그래서 실제로 저거보다 좀 더 잘하는 게 많이 있죠. 이제 이동이 굉장히 편하다는 거. 금은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쪼개기도 이제 훨씬 더 이제 편하고 그 국경을 넘어갈 수도 있고 그 탈중앙화이고 그리고 금처럼 그 희소하고 이런 걸 다 갖춘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금의 업그레이드 디지털 버전이 사실은 맞거든요. 맞죠. 네. 뭐 위조 가능성도 거의 없고. 그렇죠. 예. 네. 그러나 일단 금은 그게 있죠. 몇천 년 동안 리스펙을 받았다. 그게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금도 투자를 할 만하다. 그래서 둘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예. 그 말은 세있다, 은까지. 예. 그 말은 아직 비트코인도 시장에서 완전한 인정을 받진 못했으니. 그렇죠. 왜냐하면은 금의 시가총액이 아직도 몇 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여기다가 너무 올인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예. 사실 결국에는 이제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네. 하나에 올인해서 맞추고 뭐 인생 바꾸자 이게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걸 해가지고 한두 번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 멘탈이 굳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한 번 다 날리죠. 그게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러니까 한번 확률이니까. 한번 예. 성공하면 그걸 계속하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세 번만 하면 부자 된다. 하다가 그쵸. 이제 망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진짜 아주 확률을 잘 봐줘가지고 확률이 80%라고 해도 그 80%를 맨날 몰빵해가지고 이제 뭐 아니면 도로 가잖아요. 그러면 서너 번 후에는 무조건 그 돈이 0이 되거든요. 네. 그거죠. 그 똑같은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그 미국에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개별주를 투자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지수 투자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뭐 스파이니 뭐 QQQ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지금 좀 안전한 건지 아니면 그래도 지금 워낙 고평가돼 있다는 뭐 고가 금액대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미국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 그 뭐 유튜브 때 보면은 그냥 이제 아주 고민 말고 스파이나 QQQ를 그냥 뒤에서 정리식으로 사 모으라라는 맞아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이제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지 정말 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거 지금 얘기 좀 밸류에이션에서 너무 책임감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거를 아니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역대 거의 최고 밸류에이션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 가격에서 지금 사면은 10년 동안 미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1% 2%밖에 안 되거든요. 인플레이션도 훨씬 낮아요. 지금 채권보다 낮아 심지어 그 미국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여기다가 지금 그 정리식 투자하고 미쳤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진짜. 근데 그게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식을 다 뺄 필요까지는 없는데 몰빵은 진짜 미친 듯이죠. 그건 진짜 미국 주식은. 그럼 거기서 개별주를 산다. 근데 문제는 개별주를 사면은 심지어 그거보다도 더 낮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그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분석을 해봤는데 90년 동안 1926년부터 2016년까지 25,000개의 주식이 있었대요. 이제 그 주식들을 내가 전부 다 샀으면은 35조 달러를 벌 수가 있었대요. 시가총액과 배당으로. 자, 근데 그 35조가 1,000개 기업에서 나온 거예요. 4%. 네. 96%는요. 그러니까 1,093위부터 25,000위까지 얘는 24,000개는 빵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완전히 승자 독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근데 그 미래 승자를 꼽을 수 있다. 글쎄,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수 투자를 하신다고. 맞아요. 그러면 걔가 얻어 걸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무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지수 투자를 하더라도 지금 할 게 아니라 뭐 한번 쭉 하락한 다음에 시작을 해라. 맞아. 그래서 이게 답답한 게 이게 늘 강조하는 게 좋은 기업과 좋은 투자는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들 아주 훌륭한 기업들 많고요. 이제 그 덕택에 우리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걔네들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더 이상 좋은 투자가 아닌 거죠. 근데 반대로 그저 그런 한국 기업이 가격이 이 밑에 있으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이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미국은 좋은 기업들은 많지만 좋은 투자처는 아니거든요. 지금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모니터 있으니까. 한국 경제가 안 좋다 얘기들 많이 하시지만 항상 없어요, 그거. 네네. 한국 기업은 너무 싸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 싸니까 그럴 수 있는 올라올 거죠. 그렇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한국은 좀 지수 투자로 해서 한국 전체 밸류업에다가 베팅을 하고 미국은 오히려 투자를 한다면은 미국이라는 지수에 투자한다기보다는 차라리 뭐 개별 주식에 그렇죠. 차라리 이제 왜냐하면 그래도 10년, 20년, 50년을 보면은 그래도 잘 나갈 기업들은 미국이 좀 더 많죠 아무래도 한국보다는. 그래도 좀 덜 오른 주식들도 있을 테니까 미국 안에서도. 뭐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잘 찾아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죠. 참고로 요즘은 가치 투자가 훨씬 더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심지어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투자. 옛날에는 정보 얻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AI AI가 알아서 해주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는 옛날에 그 질문이 있으면은 그 답변을 찾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얘가 그래도 엄청 빨리 해주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뭐 배당 수익률 얼마고 뭐 이렇게 뭐 성장률 얼마고 뭐 이런 거 그런 거는 찾아주는 간단해서 쉬운데 근데 정말 이제 이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고객이 누구이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이제 경제자가 얘가 있는데 얘가 추월할 가능성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답변을 되게 잘해줘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이제 트집을 잡죠. 그러니까. 야 근데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에 안 됐거든요. 이게 옛날에 진짜 정부를 직접 찾아보고 고민해서 그랬는데. 그렇죠. 예. 얘가 뭐 정확도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시간을 아껴주죠. 그렇죠. 예. 한국 주식이 좋네요. 예, 좋아요. 예, 그리고 한국 주식에는 그러면 그냥 지수 투자하고 계신가요? 네, 지수가 아니고 이제 퀀트적으로 소형주 뽑아서 하고 있는데 저 아시다시피 저 그 소형주가 뭔지도 몰라요. 네. 이름도 안 보니까. 여전히 그냥 네. 퀀트로 그냥 소형주 뭐 이렇게 수익 잘 나고 돈 잘 네. 버는 회사들 그냥 기계적으로 투자하고 계시고. 그렇죠. 살짝 보니까 근데 수익이 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관심도 별로 없어요. 예, 그거 그냥 그건 당연히 버는 거니까.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돈이 좀 풀리는 시기가 아닐까. 한국도 예.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이제 금리 낮추고 하면은 이래저래 저래나 유동성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시기에 또 잘 해야 되지. 안 그러면 네. 또 이제 실수하면 또 격차가 벌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유동성이 좋을까? 유동성이 늘어날 때는 일단은 자산 가격이 다 오르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될 때는 일단 확실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시기에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코인이 제일 좋다고 보기는 해요.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이제 코인 별로 관심 없고 한국 주식과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정반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부동산과 주식이 나쁜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틀릴 가능성도 한 최소한 50%니까 그냥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진짜로. 예.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뭐 금, 은, 뭐 비트코인 다. 네. 근데 채권도 손이 내키지는 않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채권이 네. 제일 손이 안 가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 정도. 보험 같은 걸로. 네. 예. 혹시나 만약에 무슨 사고가 터지면 얘만큼 믿을 만한 게 없으니까. 예, 왜냐면 블랙스원이 예고하고 오진 않거든요. 헬로 하면서 이제 코로나에 나온다 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냥 오는 거지. 코로나 때 그 채권 투자했으면은 뭐 엄청 벌었죠. 예, 맞아요. 그 금융위기 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 또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네. 좀 자산 배분하자.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건 작가님 얘기 종합해 보면은 남들이 막 열광하는 거에서 조금 조심하고. 그렇죠. 남들이 뭐 여긴 끝났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좀 뒤적뒤적 해가지고 좋은 거 좀 찾아보자. 예, 근데 그 뒤적이가 이제 GPT를 통해서 훨씬 더 쉬워졌죠. 네. 예, 그거는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결국에 남들을 이기고 돈을 벌지 않냐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wan국 작가님 모시고 최근 주식부터 뭐 코인 시장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돈이 많이 풀린다고 하니까 이런 기회를 또 놓치면 또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한번 잘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작가님과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